암 환자분들이 그 3대 표준 치료라고 하는 수술이나 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사실 집에서 이제 체력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요. 그런 체력적인 부분이나 어떤 환자들이 그 치료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학병원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줄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좀 좋은 환경으로 푸르네 의원을 좀 오픈하게 됐습니다. 요즘 암치료 프로그램이 뭐 워낙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큰 카테고리로 2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대 그 표준 치료를 하는 동안 그 시간이 길거든요. 뭐 3개월에서 6개월 그 이상 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요. 그런 어떤 환자들이 좀 힘들게 싸우는 시간이 좀 헛되지 않게 그 치료를 하는 동안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치료 부분이 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그런 치료들에는 또 부작용이 있어요. 뭐 체력도 저하되고 뭐 식사도 잘 못하시고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치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체력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 그 2가지로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단순히 주사를 치료하면서 뭐 영양제 주고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주사로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제 생각은 음식으로 보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단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의원급들은 요양병원하고 다르게 영양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조금 경험이 풍부한 영양사를 두고 식단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게 그 먹거리를 어느 걸 이용하냐가 주로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풀무원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유기농 친환경 먹거리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환자가 항암이나 방사선 중에는 굉장히 입맛이 떨어지고 심하면 뭐 구역구토라는 그런 부작용이 시달리는데요. 사실 제일 잘 드셔야 될 시기에 제일 힘든 부작용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때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최대한 드실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식단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큰 차별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제 한 5, 6년 정도 암병원에 있어 보면서 환자들이 어떤 포인트를 원하는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물론 치료는 저희나 뭐 타 병원이나 어떤 암 환자들한테 하는 치료는 사실 비슷한 부분이 많고요. 표준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입원 환경, 그러니까 환자들이 입원하셔가지고 하는 생활 환경 부분이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가지로 좀 차이점을 둔 거는 첫 번째는 공기 질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제 암이라는 중대한 어떤 중한 질환에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입원 환경만큼은 좋은 공기에서 지낼 수 있게 조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어떤 게 있냐면 뭐 공기청정기가 요즘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저희는 이제 살아있는 식물을 이용한 벽을 각 층마다 설치를 해서 공기정화 효과를 조금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그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가지고요. 주기적으로 외기하고 내기를 순환시켜 줄 수 있는 전열식 교환기를 써서 환자분들이 입원해 있는 공간에는 공기가 나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가 있고요. 2번째는 온도 환경이에요. 환자분들은 수술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항암을 거치고 나면 굉장히 좀 추워하시고 본인 체온에 민감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생활하는 어떤 전반적인 생활 반경 모두 바닥에서 보일러가 가동되도록 좀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고 있고요. 침대도 그냥 일반 그런 병실 침대처럼 좀 차가운 느낌이 아니고요. 전 병실에 저희가 그 옥을 이용한 옥침대를 다 구비를 해서 환자분들이 최소한 여기 입원해 있을 동안만큼은 따뜻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좀 노력을 한 게 좀 차별점이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는 이제 공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가요. 저희 이제 외삼촌 소개로 그 암 환자들 케어하는 요양병원에 우연히 취직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처음 취직할 때는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요양병원이구나 하고 갔는데 가서 이렇게 지내보면서 환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어떤 그런 표준 치료를 하는 대형 병원 이외에 공간이 집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는 그런 표준 치료를 할 동안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그런 관리에 있어서 주위 가족들의 몫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어떤 좀 새로운 의료 환경에서 환자들의 얘기도 들어줄 수 있고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껴가지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쪽 일을 해오고 지금 푸르네 의원도 그런 의미로 오픈을 한 겁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아닌 실수는 3대 표준 치료가 끝나고 이제 대학병원에서 보통 치료가 종료가 되면 뭐 6개월에 한 번씩 CT를 찍고 이런 어떤 주기적 검사로 바뀌는 시기가 와요. 그럼 환자들은 그동안 힘든 치료들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좀 일상으로 돌아가서 못 만났던 친구도 만나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좀 보내고 해야겠다라고 해서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본인한테 스트레스를 줬던 일상 환경 그대로 다시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환자들이 반복해서 하는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환자들이 그런 본인이 줬던 스트레스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 환경에 대해서 가족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보고 환경을 변화시킨 후에 그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자들을 쭉 제가 봐오다 보니까 뭐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이제 암 환자분들이 노출되는 스트레스 환경이 주로 가족 간의 갈등하고요, 직장 문제, 그 두 가지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 그러니까 뭐 자식하고의 문제라던가 뭐 여자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과의 문제라던가 이런 가족 간의 갈등을 조금 변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직장 문제는 이제 보통 밤낮이 바뀌는 직업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야근이 잦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조금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직장에 대한 것도 뭐 직장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삶을 찾는다거나 그런 변화가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암을 진단받는다는 것 자체가요, 그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는 내 몸이 쉽게 보장이 나고 회복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증명받은 셈이거든요. 그게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절망적이라는 게 아니라 본인 몸이 그렇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환경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원칙은 뭐 대단한 원칙은 아니지만 저는 간결하게 그리고 과하지 않게 이 딱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암 환자들은 이제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암 환자들을 케어하는 병원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암에 좋다, 뭐 어디에 쓴다 해가지고 치료들이 굉장히 뭐 저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환자의 그 현 상황, 뭐 항암 치료 중이면 항암 치료 중, 방사선 치료 중이면 뭐 그런 상황에 맞게 간결하게 딱 치료를 하는 거를 제가 조금 신조로 삼고 있어요. 자기의 말을 조금 많이 들어주는 거에 목말라 있거든요. 대형 병원이라는 거는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료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치료나 그 외에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적어요. 그거는 뭐 대형 병원 시스템상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걸 뭐 물어보거나 뭐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고 뭐 하다못해 하소연이라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의료행위도 같이 행해지는 공간이면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치료적인 부분뿐만 아니고요, 어떤 심적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환자들이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면 원장님 여기는 되게 젊네요 라는 말로 시작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말의 숨은 뜻은 그거죠. 경력은 있을래나, 암에 대해서 좀 알긴 알래나, 치료는 해봤을래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치료의 범위는 이 대학병원에 계신 어떤 그런 교수님들이 이끌어 나가는 게 메인 치료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력 정도 해주는 거에 있어서는 뭐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라포 같은 거는 제 경험상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간호인력이나 기타 등등의 직원들도 그냥 환자분들에게 친절하고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 응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뭐 바르게 행동을 하면 라포 형성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암을 진단받는 것은 바로 이렇게 뭐 죽음이나 이런 걸로 뭐 시한부 인생 이런 걸로 연관지을 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가장 핵심은 이게 되게 기본적인 핵심임에도 조금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이제 3차 병원이라고 불리는 그 대형 병원들에서 하는 그런 수술, 항암, 방사선 이 표준 치료를 그 스케줄대로 씩씩하게 잘 치료해 나가면 암은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런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힘들고 해서 자꾸 이제 샛길로 새거나 치료를 중단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꾸준히 잘 그런 어떤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조력자가 되는 게 또 저희의 목표죠.